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셰이크 만수르의 처남인 셰이크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가 얼마 전 한국을 찾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가 재산만 무려 200억 달러, 한화 약 23조 2200억 원에 달하는 함단 왕세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복궁과 청계천 일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소박한 차림으로 서울 이곳저곳을 누볐던 함단 왕세자는 입국 소식과 함께 그의 행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무려 23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한 두바이 왕세자가 진정 한국을 찾은 이유가 밝혀지자 해외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한국에 온 이유는 가족의 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인 자신의 가족을 만나 찍은 사진을 그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외 누리꾼들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한국 병원을 갔다고? 진짜 한국 의료기술은 전 세계 탑이구나 등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현재 한국에선 세계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K컬처와 우수한 의료기술력을 체험하기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K의료 관광이 살아나 의료 관광객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K컬처를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시장의 영향력을 넓히면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력도 함께 알려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의료는 성형 같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증 외상 등의 치료 중심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며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한류의 실태와 함께 일부러 먼 한국까지 찾아와 한국 병원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반응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이는 과거 체열조차 하지 못했던 한국이 의료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프로젝트인데요. 1955년 9월 15일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는 미국 미네소타를 향해 출발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비행기에 한국의 젊은 의사 12명이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 국제협력본부의 한국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 연수를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간단한 수술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시기로 대장균 플라스크를 가슴에 품어 배양할 정도로 연구 환경도 엄청나게 열악했었습니다. 또한 영어가 서툴러 기내식조차 주문하기 힘들었지만 한국 의사들은 전란에 폐허가 된 조국을 생각하며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학업에 매달렸는데요. 실제 우리 자랑스러운 의사 선생님들은 미국서 하루 2~3시간 쪽잠을 자며 4년 동안 학업에 몰두해 의료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팔에서 피를 뽑는 법과 같은 간단한 처치부터 심장 수술 같은 고난이도 수술법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이때 연수가 한창이던 1959년 뉴욕대 부총장을 지낸 조지 스토다드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의 보고서에는 실로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금속활자나 고려자기 등 여러 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그랬듯이 머지않아 한국은 다른 나라의 새로운 상품과 사상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당시 다소 믿기 힘든 내용의 보고서였죠. 하지만 그의 예언은 결국 수십 년이 지나 현실이 됐습니다. 과거 60년 전 한국의 젊은 의사를 가르쳤던 미국 의사들이 이제는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서울대병원 젊은 의사들이 의료기술을 배우러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처럼 현재는 한 해 외국인 의사 1000여 명 이상이 한국서 첨단 의료 연수를 받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유명 암센터인 뉴욕 로스웰 파크 암센터 종양외과 의사는 위절제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모친의 위암 수술을 서울대에 의뢰할 정도라고 하니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드라마나 음악 같은 연예산업에서 말고도 의료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에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12살 자넬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생긴 사고로 사시 증세와 눈꺼풀기형이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똑바로 앞을 보지 못했던 그녀는 친구들이 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냐며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력마저 모두 상실한 자넬은 눈 상태가 매우 심각했었죠.
자국은 물론 이스라엘 병원까지 유명한 병원은 모두 찾아가 봤지만 치료에 실패했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달랐는데요. 자넬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던 부모님은 해외 기사를 통해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넬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곤 한국 병원에 도착하게 된 그들은 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인지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넬의 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기본이고 특히나 한국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너무나도 환상적이라 증언하였죠. 그는 통역 서비스와 의료진의 환자 존중적 서비스가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니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때 우리 한국 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들은 한국 연예인처럼 예뻐지기 위해 주로 성형외과를 찾기 위해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한국 의사들이 섬세한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한국 성형외과 전문의가 배출된 지 30여 년 만에 외국 환자들이 몰려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100년, 일본이 50년 걸려 발전한 것을 우리는 20-30년 만에 해냈던 것이었죠. 아직도 우리나라엔 성형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때 위암 수술 종주국이었던 일본도 현재는 한국을 찾아와 한국 의술에 감탄하며 한국의 위암 치료 수준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미 일본으로 유학을 가던 한국 의사들은 크게 줄어들었고 대신 일본 의사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었죠. 실제 유명 일본 교토대학 병원 교수 에이 타나카는 한국 모 교수의 수술을 참관하고는 내 스승도 한국에서 수술을 배웠고 나도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수술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라고 말하며 나는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했지만 위암 수술법은 한국에서 배우고 싶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서 일본의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며 깊은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한국은 장기 이식이라는 세상에 없는 방법을 새로 개발해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 이식 분야는 독보적인 자리에 오르며 과거 세계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던 미국 스탠퍼드 대학 병원보다 10%나 높은 수치인 95%의 간 이식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2000년에는 두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한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었습니다. 실제로 혈액형이 다른 딸과 남동생으로부터 두 개의 간 일부를 이식받아 새 생명을 찾게 해준 사례는 당시 간 이식 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을 따돌리는 순간이었는데요. 같은 해 미국 ABC 방송이 이 병원을 찾아간 이식 수술을 취재해 보도할 정도로 한국 의술은 세계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외국 의사들은 현재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로라하는 세계적인 병원들이 한국 치료법 강의를 듣기 위해 한국 의사들을 초청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인데요. 연예, 문화, 전자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에서도 세계적인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엔 두바이에서 긴급 환자가 한국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지 병원에서 간경변 말기 판정을 받은 모하메드 마리 씨는 사망할 확률이 76%로 매우 높았는데요. 그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을 찾다가 두바이 보건청의 추천으로 삼성 서울병원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간 68%를 떼어준 막내 아들 샤리프 씨는 처음에는 독일이나 싱가포르 병원을 고려했지만 삼성 서울병원에 간 이식 성공률이 높다는 두바이 보건청의 말을 듣고 한국행을 택했다. 그 말대로 수술이 잘 되어서 아버지가 살았다. 두바이에 돌아가면 한국의 의료 수준을 많이 알리겠다라고 울먹이며 말하였죠. 사실 사전 검사를 해보니 모하메드 마리 씨는 간경변뿐만 아니라 이기에 간암도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그의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한국에서 치료 과정을 진행한 그는 병색을 떨치고 이제는 농담을 건넬 정도로 웃음과 건강을 되찾게 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은 중동 지역까지 전해지며 메디컬 코리아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지만 저평가된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 고난도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면
앞으로 외국 의사와 환자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현재 외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의료 기술을 극찬하고 있는 요즘, 앞으로도 우리 우수한 의료 기술이 K컬처와 함께 알려져 국내의 고객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